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목요일은 이렇게 전통놀이 중심으로 이렇게 목요일이 운영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옛놀이 가운데 옛놀이, 지금 이제 우리가 놀이 이름을 전래놀이, 민속놀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우리가 지금 전통놀이 지도사범이 전승 종목을 하는 것은 판놀이, 보드게임이라는 거. 그래서 판놀이가 7월 17일부터 코엑스에서 아시아 보드게임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날 목요일이니까 그날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 걸로. 그래서 보드게임이 어떤 건지 약 700종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옛놀이, 그냥 전래놀이 통칭해서 그냥 옛놀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옛놀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격양이라고 하는 에서 유래한 격양희입니다. 격양희. 우리가 놀이할 때는 반드시 희자를 붙여주니까 격양희. 그래서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나올 겁니다. 하나는 격양희가 어떤 문헌적 근거가 있는지, 또 하나는 격양희를 어떻게 했는지, 그죠? 놀이 방법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요것은 중국에서 옛날 시를 모아놓은 시 종합 백과사전이에요. 고시원이라고. 그 고시원의 첫 장입니다. 첫 장이 바로 격양가예요. 격양가 써있죠? 격양가. 그래서 제왕세기에 보면 요 임금 때 천하에 크게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게 쌓여가지고 백성들이 걱정이 없어서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건 따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이게 격양가. 자, 그래서 격양할 때 요 격자는 두드릴 격자입니다. 때릴 격자도 되고 칠 격자도 있지만 여기서는 두드릴 격자입니다. 두드리다, 격. 그래서 격고 하면 북을 두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양하면 흙덩이 양입니다. 흙덩이 양 또는 흙무덤. 이렇게 앞에 흙을 쌓아놓고 이렇게 흙을 두드리면 이제 그게 격양이 되겠죠. 그래서 흙덩이 양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격양가는 이 노래 자체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태평성대. 그리고 또 하나는 격양가 하면 우리가 태평성대를 다른 말로 할 때 요순시대라고 합니다. 요순시대.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의 제일 큰 형이 희신이에요. 희신. 그리고 둘째 형이 요신입니다. 요신. 그리고 본인이 순신이에요. 그리고 동생 이름이 우신이에요. 우신.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 이렇게. 만약에 5자가 있었다면 탕신일 겁니다. 상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순신 장군 이름이 순이었다. 그러면 역적모이라서 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자를 붙인 건 뭐냐? 요임금의 그 태평성대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신하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순임금의 시대와 태평성대와 같은 신하가 되라. 그래서 순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요 정도로만 하면 되고, 다음. 그러면 우리가 흔히 태평성대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요 평자가 있잖아요. 평.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태평성대가 뭐요? 그러면 태평성대? 좋은 세상. 그게 아닙니다. 태평성대는 인문학적 정확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요 성대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성군이 다스린 시대, 요거고, 태평은 뭐냐면 천하가 균평했다는 거예요. 균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이렇게 재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게 균평이 아니에요. 균평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신분이나 땅의 크기와 개인의 능력이 있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그 개인의 차이를 또는 국가 간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가 강하다고 약한 나라를 때리고 돈이 많다고
돈이 없는 사람 업신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줄여주는 거. 그래서 그걸 균평이라고 그래요. 균평. 예, 무지 잘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군평을 하는 사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천하라고 그래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해석을 할 때 많이 엉터리 해석이 많아요. 평천하를 뭐라고 하느냐? 천하를 평정한다고 했어요. 천하를 평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하를 균평한다는 뜻이에요. 균평. 그럼 그 균평을 누가 하느냐? 왕이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것을 왕천하라고 그래요. 왕천하. 왕천하. 천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천하의 그런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왕천하예요. 천하의 왕노릇하다. 근데 이 왕천하의 반대말이 뭐냐? 가천하예요. 가천하는 대표적으로 어느 대통령이라 말 안 하겠지만 나랏돈을 개인 호주머니로 하신 분들, 천하를 자기 지방 것으로 하는 것. 예.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인 것을 사사롭게 쓰는 것. 그걸 가천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붕당 정치할 때 이성계가 위화도 해고한 것이 정말 평천하냐? 가천하냐? 논쟁이 많았어요. 예. 자, 그 결론은 뭐냐? 가천하지. 근데 그 가천하를 누가? 성군들이. 예, 그게 이제 세종대왕이고, 뭐 성종대왕이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평천하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평천하는 천하를 균평하게 하다. 그럼 뭐냐? 수신, 제가. 그래서 맨날 나오잖아요. 제가 하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 가는 문중이야, 문중. 한 집단. 예? 그러니까, 최소한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집단. 그걸 가라 그래. 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거. 가들이 모이면 국이 돼요, 국이. 국. 그래서 국과 가. 그럼 국과 가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개인과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은 뭐냐? 수신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가나 국을 구성할 수 있는 권력자. 그걸 사대부라고 불러서 사대부 이상. 그게 수신이에요. 수신. 내 몸을 이렇게 수양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신이란 말이 최소한 국가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것. 그게 수신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 평천하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가를 구성하고 국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이 천하를 균평하게 할 수 있는 대표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과 수신은 권력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왜? 군대가 없어. 군대가. 사당만 있어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냐? 외적이 쳐들어오면 가와 국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도와라! 그러면 그때 사마들이 와, 사마. 말을 다스리는 사마들이 쫙 모이면 그 사마들 가운데 왕이 누구를 딱 찍죠. 네가 총대장을 할 걸 대사마라 그래서 대사마. 대사마. 그 대사마는 늘 임금님의 기록을 정리하고 군대 지휘하고 그 집안이 역사를 담당한 사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의 후예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나오죠. 바로 사마천이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평천하는 것은 천하를 균평하게 하는 일. 그래서 이건 왕천하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평성대가 그런 말이다. 그러면 성군은 뭐냐? 성군. 성군 이제 성군은 우리가 요순이라는 말로 대체한다 그랬죠. 그럼 뭐냐? 그것은 천하를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천하통이라 그래. 소통. 예. 그래서 성이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것은 산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설정자야. 설정자. 그래서 귀로 신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신에게 해주는 것. 예, 요게 바로 성군이라는 뜻입니다. 소통이 되는 거. 예, 그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평천하고 여기는 천하통이에요. 통찰하가 아니라. 예, 천하를 소통시킨다. 그러면 태평성대와 요순시대 그걸 상징하는 그 상징하는 노래가 격양가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격양놀이가 있는 원전 오주 연문 장전 산고 오주 연문 장전 산고 있어. 이건 이제 다 설명할 겁니다. 오주라는 것은 5대영 6대주 할 때 5대 6대주 할 때
그래서 오주고요. 그러니까 천하라는 뜻이에요. 천하. 그리고 이것도 좀 이따 할게요. 이건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연문, 장전, 상국에서 4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1800년대 종합백과사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진귀한 이야기를 적은 것. 그 중에 이 오주, 연문, 장전, 산고는 우리 전통놀이 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경에 이제 요 오주, 연문, 장전, 상고에 격양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뭐냐? 예경이라는 책에 격양이라는 것은 옛날에 놀이이다, 그죠? 예경하면 옛날에 놀이이다. 그다음에 풍토기도 있습니다. 풍토기. 풍토기에서 이르기를 격양은 이목, 나무로 유지, 그것을 만든다.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도구가. 그래서 앞은 전광 후예, 앞은 넓고 뒤쪽은 뾰족하다. 후예, 뾰족할 예, 예리하다. 장 3, 4천, 길이는 3, 4천이니까 지금의 도량형으로는 약 9cm에서 12cm 정도. 그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은 마치 신발과 같다. 이력서할 때 쓸자는 거다. 밟을 이, 신발과 같다. 그리고 뭐뭐에 의거하면 황보밀의 제왕색이 17년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황보밀의 제왕색이 17년 기록. 떼시자가 그 사시라 그래서 연을 뜻하는 거잖아요. 때때로라는 뜻이 아니고 예전에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 시를 때때로로 번역하는데 때때로는 가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때에 맞추어. 그래서 명사로 쓸 때는 계절, 연 이렇게 삽니다. 사계절 또는 그러니까 연. 그래서 황보밀의 제왕색이 17년 기록에 따르면 격양은 길에서 한다 이죠. 길에서 격양을 한다. 길바닥에서 격양을 하는데 진나라 때니까 진나라는 265년부터 420년까지 있었으니까요. 이때에도 이 놀이가 여전히 있었다. 예. 그 이후에는 기록으로만 나오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죠, 잘. 근데 기록에 보면 하긴 해요. 근데 널리 유행은 안 되고 궁궐 같은 데서 임금이 특별히 격양가를 부르거나 격양이를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있는 시대가 태평 성대이다. 그러면 신하들이 또 아부하면서 격양가를 또 불러주죠.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꽤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오주연문 장전상고는 이규경이 살았던 시대니까 대략 1800년 전후에서 우리 정조시대 때 가장 문화가 융성했을 때 그때 썼던 백과사전입니다. 그리고 60권 60책이고요. 최남선이 이걸 찾아서, 원래 이게 어느 집에서 땔감으로 막 쓰는데 길 가던 분이 그걸 보고 급하게 구해냈어요. 그래서 앞뒤가 많이 찢어졌어요. 이렇게. 그래도 60권 60책이 거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그냥 불 속에. 그런데 그 최남선이 가지고 있던 그것도 그때 당시 그 규장각에서 필사를 했어요. 근데 최남선 집이 불타면서 그것은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필사본입니다. 규장각에 있는 거.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남은 거고, 전통놀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뭐 희구 변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통놀이 관련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제가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17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주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연문은 쓸모없는 글입니다. 괜히 안 써도 되는 거, 사족과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한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나는 쓸모없는 글이나 모으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장전은 여럿을 증명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전통놀이 관련된 증명이 대부분 장전에 속합니다. 그리고 산고는 여러 흩어져 있는 글을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백과사전 인사편, 기예류, 잡기편에 보면 희고 변증설이 있어요. 놀이 도구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 변론 증명을 하는 것. 그래서 이 희고 변증설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예경에 보면 격양은 고희야다. 풍톡에서 말하기를 격양은 이목위지, 나무로 만든다.
전광 후에 앞에는 넓고 뒤는 예리하다. 그 다음에 장 3, 4촌. 아까 앞에 했던 거 그대로 이거 이렇게 원문을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경과 풍토기를 제가 특별히 소개하는 거 뭐냐면 예경은 원래 소설집이에요. 예전에 예라고 하는 것은 문예하면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거. 근데 이제 후대에는 이제 주로 잡기가 좀 이렇게 많이. 그래서 지금 예능하면 잡기죠. 근데 원래 예능이라는 것은 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예능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짝 떴다가 떨어진 애들 있죠.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개그맨들이 잘하더라고. 개그맨들이 확실히 잘해요.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대략 132에서 221년 한단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소설집은 대부분 사라졌고 요 6개 경기료, 박형력, 기능, 연락, 기사 이게 다 놀이기구입니다. 놀이. 요것이 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인용하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그것을 그냥 인용한 걸 다 모아서 한 권으로 편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경 1권은 후대에 그냥 편집한 거예요. 여러 군데 인용된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바로 격양이 기록돼 있고 뭐 투호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도자기 전통놀이 한번 했죠. 거기에 척전이라고 있어요. 척전. 그때 그 전자가 도자기 전자예요.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아마 우리가 4주차인가 그렇죠? 24일 날인가? 그때 이제 도자기 전통놀이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풍토기는 요것도 대략 요것도 한 100년 정도 늦게 나왔는데 이 우리나라 세시풍속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 형초세시기를 본따 왔어요. 형초세시기가 이진 남북조시 때니까 530년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무려 300년 전에 나온. 그래서 형초세시기가 모든 세시풍속지의 표본이에요. 그거보다 3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지방 풍속 지리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세시풍속의 놀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경과 풍토기는 전통놀이를 하는 사람한테는 무지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준 거고요. 자, 이제 앞쪽에 뒤어서 그 오주연문 장전사고의 그 원문입니다. 그래서 안사하면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요임금이 미복이라는 것은 왕이 정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복을 입었다는 걸 미복이라고 그래요. 미복. 미미하다 뜻으로. 그래서 임금이 평복을 입고 강구라는 것은 뭐냐면 사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마을의 중심지 사거리 강구. 그래서 사거리에 나갔을 때 어떤 노인이 땅바닥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말하기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격양가예요. 여기부터 격양가. 여기까지. 뭐냐? 착정이음.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임금이 우물 안 파주죠. 자신들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경전, 밭을 갈아서 이식, 먹고, 임금이 밭 안 갈아주죠? 내가 갈잖아. 우물도 내가 파고, 그리고 일출이작,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할 자, 일하고, 일입, 해가 서쪽으로 들어가면 이식, 휴식을 취하니, 임금님의 힘이, 재력, 하유, 어찌 있겠느냐, 나에게. 임금님은 거기 가서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지, 우물 파고, 밭 깔고, 일하고, 쉬는 건 내가 하는 건데, 그래서 요 앞쪽에 뭐라고 했냐면, 임금이 누구였더니 술을 마셔가지고 나 몰라. 그게 유명한 말입니다. 나 몰라. 임금의 이름을 알면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가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법가들은 뭐냐, 권력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임금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너희들 밥을 먹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사장인데. 아니, 노동은 누구 하는데. 사장은 그 노동을 모아서 조화롭게 소통하고 부를 늘리는 게 사장의 몫이지 군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2차 관지, 1호부터 보았을 때 관지, 1호 보았을 때
격양은 곧 농사하는 사람들의 놀이 도구임을 알겠다. 이제 이걸로 딱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격양가는 요임금 때입니다. 요임금은 뭐냐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울 때예요. 왜냐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에서 요임금 즉위 50년 무진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돼 있으니까 깊은 관련을 맺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당이라는 것은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 땅 이름. 예, 오늘날 어디에만 북경 바로 왼쪽 밑에, 예, 그래서 당이라고 불러요. 땅. 중국에서는 모든 나라 이름이 땅을 기준으로 나라 이름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최초로 쿠빌라이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늘의 자손인데, 예? 어찌 땅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나라 이름을 하니, 예, 모든 천문 우주의 기원은 주역이고 주역의 첫 글자가 원이니 나라 이름을 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원나라예요. 그리고 본 이름은 아흐몽골 올로스. 아흐몽골 올로스. 이게 정식 이름이에요. 근데 왜 원이라고 했냐? 중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국의 황제 역할을 한 거예요. 몽골의 황제는 중국의 황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황제도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영국의 왕을 생각하면 돼. 영국의 왕은 잉글랜드의 왕이면서 뭐예요? 스코틀랜드의 왕이며, 저기 웨일즈의 왕이며, 그 다음에 호주의 왕이며, 대영 제국의 황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요임금 때 태평성대를 상징하고,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록에는 양보라는 현인이, 길에서 이걸 하고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이 시대를 다스린 사람이 누가 했더니, 나 몰라! 술 마시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땅을 치고, 배를 치고, 땅을 치고, 배를 치고. 그러니까 격양, 고복. 예, 북두들 읽고, 배복자. 그래서 격양, 고복은 태평성대를 상징한다. 격양, 고복. 이렇게 씁니다. 예. 예, 우리는 이 단군 할아버지나 뭐 역대 영웅에 대한 우표가 없잖아요. 중국은, 대만이나 중국은 이렇게 다 우표를 발행합니다. 뭐 신화든 관계없어요. 자기들이 역사 기록에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복희 그림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랬다 난리 날 것 같아. 일단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일찍이 청나라 때 건륭제가 경직도를 편찬하는데, 경직도는 송나라 때 있었어요. 이 경직도는 뭐냐면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뭐 광업을 하고 물고기를 잡고 하는 그림들을 다 남겨. 배짜고 이런 거. 그래서 특기 이 중에 농사 짓는 경과 배짜는 직자를 합해서 모든 산업을 경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도라고 생각하면 돼. 산업도. 그거 왜 하겠어요? 내가 다스린 시대가 태평성대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강희제 때, 그러니까 건륭제의 할아버지가 되는 강희제도 경직도가 있고, 건륭제도 경직도가 있는데, 건륭제 때 경직도가 가장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륭제 때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격양하는 모습을 그렸다. 경직도에. 그렇죠? 격양하는 모습을 그렸다. 그 이른바 격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른바 소위 이른바 격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일 뿐이다. 뭐냐? 4개나 5개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죠? 그래서 땅바닥에 던진 것을 그렸을 것이다. 그렸던 것 뿐이다. 그래서 나무를 짚고 땅바닥에 탁 던지는 거. 왜냐면 땅바닥에 그거 있으니까 표적이.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동전을 던지며 노는 모습과 같다. 우리 쩐치기 많이 하시잖아요. 쩐치기.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이 척전을 이 돈전자를 쓰지 않고 이걸 써요. 이거 벽돌전자. 또는 이 와자를 쓰면 기와전자예요. 도자기 전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금방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강희제 때 경직도고, 요게 이제 어제 경직도가
걸륭제 때 경직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경직도에 있는 것 중에 그 격양의 놀이 도구 모습이 예, 전광 후예. 여기가 앞이 아니고 여기가 앞에 앞. 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거 뾰족하게 여기 앞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앞쪽이 책은 항상 이쪽이 앞에요. 그래서 전광 후예. 됐죠? 이해됐죠? 전광 후예.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격양이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은 아닌데 끄집어 온 거예요. 예, 처음 생각하는데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동속 조선의 풍속의 윷놀이는 모방 닮았다. 닮을 방자. 그래서 차 격양 이 격양을 닮았다. 판형 사단 판은 쪼개다. 형은 쌀이나무. 우리가 저기 경도 잡지에서 나왔죠. 윷놀이를 만들 때. 그래서 해서 4개를 만들었다. 이제 4개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4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4개를 쪼개서 던져서 하는 놀이이다. 던지면서 노는 놀이이다. 그 이름은 던지는 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척사니까 던질 척자, 던질 투니까. 그래서 던지는 거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점점 변하더니 유시되었다. 전혀 아니죠. 예. 윷은 우리 순수하게 이름이고 척은 한자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윷이 던진다는 뜻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척 던진다는 게 점점 변해서 유시됐대. 그건 아니고요. 예? 유지됐다. 그래서 그 음이 서로 비슷한 것이다. 내가 볼 때 전혀 안 비슷한데. 얘들이 비슷했는가 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격양 희의 오주연문 장전상고에 있는 모습을 한번 원문을 그대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경도 잡지에 있던 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붉은 쌀이나무 2개를 부작 사척 쪼개서 4개로 만들었다. 길이는 약 3촌 조금, 그러니까 10cm 정도. 이거 혹 작은 것은 콩알 반쪽만 하다. 그죠? 길이는 세세요. 콩윷이라고 하면 콩같이 작게 만들면서 그걸 던져서 하는 놀이를 윷놀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걸 한번 잠깐 비교해서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격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